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늘 그렇듯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 그냥 보면 평범한 매치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데이터를 한꺼풀씩 벗겨보면 정말 흥미로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패턴들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패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전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트피스, 우리가 잘 모르는 수비 지표, 그리고 경기가 뒤집힐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간대,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죠. 바로 전술적 불일치입니다. 이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요. 한쪽은 중앙을 꽉 틀어막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옆을 후벼파려는 이 완전히 다른 두 전략이 부딪힌다는 데 있어요. 자, 전술판을 한번 볼까요? 먼저 토트넘 4-2-2 포메이션으로 선수들을 중앙에 아주 빽빽하게 밀집시켜놨어요. 중원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죠. 근데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요 3-4-2 포메이션으로 양쪽으로 쫙 펼쳐섭니다. 그래, 너희 중앙에서 놀아라. 우린 측면으로 뚫겠다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토트넘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임시로 풀백을 보고 있는 아치 그레이 선수,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 뒷공간, 특히 왼쪽 측면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아무도 없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 바로 여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일 사르나, 브레넌 존슨 같은 아주 발빠른 윙어들이 바로 저 빈 공간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양쪽 윙백인 다니엘 무뉴스랑 타이릭 미첼이 쉴 새 없이 크로스로 올려주겠죠. 딱 그림이 그려지죠? 자,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 세트피스입니다. 재밌는 게 두 팀 다 세트피스로 먹고 사는 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달라요. 우선 토트넘부터 볼게요. 페널티킥 빼고 순수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올 시즌 무려 13골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페드로 포로의 그 날카로운 발끝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같은 상황에서 9골을 기록했어요. 토트넘보다 적네?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페널티킥 득점까지 합치면 총 14골로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의존도예요. 토트넘이 넣은 13골, 이게 전체 득점이 38골인데 그중에서 무려 34%를 차지해요. 이건 세트피스 아니면 골 넣기 힘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확실한 득점 루트가 바로 세트피스라는 겁니다. 자, 공격 얘기는 잊지 마고 이제 수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숨겨진 수비 지표인데요. 그냥 몇 골 먹혔다 이런 단순한 숫자 말고요. 기대 실점, 그러니까 XGA라는 값을 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정도 슈팅을 허용했으면 이만큼은 실점했어야 정상이다 하는 값이거든요. 이걸 보면 진짜 수비력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기대 실점이 39.49, 그러니까 거의 40골 정도 먹혔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34골밖에 안 먹혔어요. 와, 이건 수비 집중력이 엄청나서 5골 이상을 막아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트넘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기대 실점은 40.0인데 실제로는 43골이나 먹혔어요. 이건 안 먹혀도 될 골을 3골이나 더 내줬다는 뜻이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바로 골키퍼입니다. 팰리스의 딘 앤더슨, 이 선수는 진짜 리그 탑급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토트넘의 비카리오, 물론 선방 자체는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크로스 처리 능력이 리그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까 팰리스가 측면에서 크로스 엄청 올릴 거라고 했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자,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시간대. 데이터가 이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말 위험한 특정 시간대를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 다 공격에 좀 문제가 있긴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기회는 엄청나게 만들어요. 기대 득점 값이 42.85나 되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제로는 30골밖에 못 넣었죠. 반면에 토트넘은 아예 기회를 못 만들어요. 찬스 메이킹은 거의 강등권 수준인데 그냥 선수들 개인 능력으로 꾸역꾸역 골을 넣으면서 버텨온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토트넘의 죽음의 15분.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전반전 끝나기 직전 31분부터 45분까지의 이 시간대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짧은 15분 동안에만 무려 14골을 실점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전반 막판 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전방 압박이 풀리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기장 안에서의 데이터였고요. 그럼 경기장 밖에서는 어떨까요? 소위 전문가들, 이 베팅 시장에서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5번째,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돈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시장이 열렸을 때는 토트넘의 플러스 134배당으로 우세팀, 그러니까 정배당이었어요. 다들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전문 베터들의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을 가짜 정배당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 토트넘 폼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최근 10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겼고 홈에서도 마지막 14경기에서 겨우 2승. 이건 정말 끔찍한 성적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돈이 토트넘 승리에서 빠져나와서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확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 0.5 아시안 핸디캡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팰리스가 지지만 않으면 된다. 즉 무승부만 해도 돈을 따는 그런 베팅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를 한번 쫙 모아보죠.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 그리고 팰리스의 답답한 결정력,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가장 합리적일까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 두 팀 다 공격이 시원치 않고 특히 핸더슨 골키퍼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토트넘의 텅 빈 왼쪽 측면을 공략할 크리스탈 팰리스의 플러스 0.5 아시안 핸디캡. 데이터상으로 팰리스가 지지 않을 확률이 68%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스코어를 꼽아보자면 1대1 무승부 혹은 0대1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네,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요. 과연 토트넘의 그 약점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까요? 아니면 팰리스의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이 또다시 토트넘을 구해줄까요? 그 결과는 오직 경기만이 말해주겠죠.